아무도 모르는 속마음이 궁금한가요? 도통 알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고민이라면 잠시 여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복잡한 마음과 그 속에 담긴 심리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색다른 마음의 지침서 심리 매뉴얼. 안녕하세요. 심리 매뉴얼의 진행자 정소라입니다. 반가워요. 목요일의 심리 멘토 이돈입니다. 멘토 선생님, 혹시 그거 아세요? 오늘이 심리 매뉴얼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벌써 마지막이더라고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언제나 들어도 참 씁쓸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우울하면서 축 처지는 기분이에요. 기운내요, 소라씨. 마지막 다음은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린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마지막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이 끝이라고 해도 우리 기억 속엔 추억으로 계속 남아있으니 더 힘내야겠어요. 그래요. 훗날 오늘을 떠올릴 때 미련이나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야겠죠? 좋아요. 그럼 노래 한 곡 들으며 심리 매뉴얼의 마지막 장을 열어볼게요. 이무진의 안녕 안녕. 시간은 어느새 꿈처럼 지나갔고 우리 함께 했던 많은 날도 하얗게 바래졌어. 이젠 안녕. 멘토 선생님, 심리 매뉴얼 마지막을 장식해줄 증후군은 뭔가요? 오늘은 첫사랑과 관련된 증후군이에요. 감이 안 잡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증후군이죠? 미완성 효과라고도 불리는 자이가르닉 증후군입니다. 처음 들은 증후군인데요. 자이가르닉은 사람 이름인가요? 맞아요. 이 증후군의 등장 배경부터 말해드릴게요.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이 식당에서 수많은 손님들의 주문을 헷갈리지 않고 갖다주는 웨이터의 모습을 인상 깊게 봤대요. 그래서 그에게 조금 전 갖다준 음식이 뭐냐고 물었지만 그 웨이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음식을 직접 갖다 줬는데 왜 기억을 못하는 거죠? 한 테이블의 주문과 서빙까지 이를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릿속은 컴퓨터의 용량처럼 한정된 기억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끝난 일은 다른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 지워버리죠. 그렇지만 끝나지 않은 일을 계속 기억 속에 남겨둔다는 걸 자이가르닉이 발견해 이 증후군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아, 그럼 이 증후군은 아까 선생님이 말해준 미완성 효과처럼 일을 다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걸 말합니다. 아까 말한 첫사랑도 이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래서 소라 씨에게 첫사랑과 관련된 영화를 소개해 주려고요. 이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의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랍니다. 건축학 개론인가요? 한동안 첫사랑 붐을 일으켰잖아요. 그 영화도 있지만 좀 더 자이가르닉 증후군과 비슷한 영화를 찾아왔어요. 바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는 영화입니다. 아, 저도 그 영화 재밌다고 많이 들었어요. 대만 영화로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을 잘 표현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학창시절 모범생 션자이와 장난기 많은 커징텅의 첫사랑 이야기인데요. 그 둘은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좋아하고 있죠. 그래서 남학생 커징텅이 여학생 션자이에게 고백을 하지만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션자이의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옆엔 커징텅이 아닌 다른 남자가 서 있어요. 그 둘은 서로 좋아했지만 끝내 이어지지는 않는 이야기예요. 서로 좋아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고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좋아하면 사귀고 싶고 잘 되길 바라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영화 속 션자이의 대사를 보면 이해될 거예요. 그 전에 노래부터 듣고 얘기해 줄게요. 로맨틱 펀치의 이 밤이 지나면. 이 밤이 지나면 그댄 다른 사람 품으로 가겠죠. 사랑한단 말로 닿을 수가 없는 더 먼 모습.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멘토 선생님, 좀 전에 말한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의 대사 알려주세요. 알겠어요. 사람들이 그러지. 사랑은 알듯말듯한 순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진짜 둘이 하나가 되면 많은 느낌이 사라지고 없대. 그래서 오래도록 날 좋아하게 두고 싶었어. 이 대사를 보면 커징턴의 고백에 대답하지 않은 션제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아, 션자이는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죠. 영화 속 주인공이 자이가르닉 증후군과 비슷하죠? 네, 그런데 이 증후군은 첫사랑이나 끝을 맺지 못한 일에 대한 미련처럼 가벼운 증상 같아 보이지 심각해 보이진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자이가르닉 증후군은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이죠.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재난이나 폭행, 강간 등의 사고를 당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걸 말하잖아요. 그게 자이가르닉 증후군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래요. 끔찍한 기억은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 일에 대한 완결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기억이 반복되는 겁니다. 심리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끝을 지을 수 없죠. 선생님 말씀 들으니 이 증후군을 가볍게 봐선 안 되겠어요. 그리고 기억하기 싫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라는 말을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끝을 봐야 그 기억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 예로 리시오핑 싱가포르 국립대 연구원의 실험을 들 수 있는데요. 80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겪은 이별 이야기를 적어보도록 했어요. 한 그룹은 글을 제출만 했고 다른 그룹은 봉투에 넣어 봉하도록 했죠. 그 결과 어떤 그룹이 더 이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그룹이죠? 봉인을 한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이별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봉인한다는 건 심리적으로 봤을 때 마침표를 찍는 걸 의미해요. 봉인하면서 스스로 그 일을 끝내는 걸 말하죠. 아, 그럼 이 증후군의 해결 방법은 마무리를 짓는 거네요? 그렇죠. 끝을 본다는 건 그 일을 똑바로 맞선다는 걸 의미하죠. 회피하거나 숨는다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멘토 선생님 덕분에 마무리가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알아둬야 할 건 끝이 난다고 해서 모든 기억이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끝을 맺느냐에 따라 좋은 추억으로 간직될 수 있어요. 네, 알아둘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극적인 심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닥터 처방전의 굿바이 스트레스. 굿바이 굿바이 사라져가네 항상 내 어깨를 누르는 무거움 굿바이 굿바이 멀어져갔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어두움 참된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안 대학 방송 참된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안 대학 방송 각양각색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과 심리를 극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상황극과 심리가 만나다 극적인 심리. 멘토 선생님, 오늘 준비된 상황극은 어떤 내용이죠?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죠. 바로 상황극부터 볼게요. 소라야, 내일 영화 시사회 보러 가는 거 알지? 1시 45분에 만나자. 2시에 시작하니까 그때 만나면 되겠지? 아, 그리고 저번처럼 또 느긋하게 준비하면 안 돼. 응, 알겠어. 이번엔 빨리빨리 준비해볼게. 그래, 시사회 초대권이라서 마음대로 시간 조정도 못해. 그러니까 늦으면 안 된다. 일찍 와야 해. 알겠어. 늦지 않게 갈게. 걱정 마. 다음날 오후 1시 45분. 약속 시간인데 왜 안 오지? 전화해볼까? 따르릉. 여보세요? 소라야, 45분인데 너 어디야? 아, 나 다 와가. 조금만 기다려. 얼른 와. 10분 후. 정말 왜 이렇게 안 와? 좀 있으면 영화 시작하는데. 따르릉. 여보세요? 소라야, 지금 영화 5분 남았는데 어디야? 매번 왜 이렇게 늦어? 또 너 여유 부리다 늦게 준비했지?
미안. 오늘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준비했더니 늦어버렸어. 결국 소라는 2시 20분에 도착해서 우리는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약속만 하면 기본 30분 이상은 늦는 제 친구. 무슨 타입이라나요? 그리고 이 타입에게 좋은 팁은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멘토 선생님. 상황극 잘 봤는데요. 사실 저도 약속 시간에 좀 늦는 편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원래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만나자고 하거든요. 그래야 제 시간에 온다고요. 소라 씨도 이 상황극 속 친구와 비슷하니 오늘 알려주는 타입 이름과 팁에 귀 기울여야겠네요. 네, 오늘 집중해서 들으려고요. 그럼 멘토 선생님, 타입의 이름부터 알려주세요. 그래요. 타입 이름은 고장난 시계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고장난 시계처럼요. 좋은 이름이네요. 본격적으로 이 타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 느긋하게 행동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약속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여유롭게 준비해도 된다고 말이죠. 네, 사실 이 타입은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소라 씨 말대로 느긋하게 행동하는 것도 시간의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전 여유를 즐기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에 쫓겨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의 소중함을 알라고 한 건 남의 시간도 존중해주라는 의미랍니다. 자신의 여유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여유로운 시간이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렇죠. 미국인 시인 칼 샌드버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은 인생의 동전이다. 시간은 내가 가진 유일한 동전이고 그 동전을 어디에 쓸지는 너만이 결정할 수 있다. 내 대신 타인이 그 동전을 써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요. 이 말은 타인에 의해 자신의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하죠. 반대로 남의 시간도 빼앗으면 안 됩니다. 네, 명심해야겠어요. 나의 시간을 남에게 방해받기 싫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으니 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상황극 속 고장난 시계 타입에게 도움되는 팁을 드릴게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약속한 하루 전날 준비를 거의 다 해놓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말이죠? 다음날 입을 옷이라든지 저녁에 머리를 미리 감는다든지 가방을 싸둔다든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다음날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으니 여유롭게 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늑장 부리더라도 준비할 게 적으니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라 씨도 한번 해보세요. 네, 꼭 해볼게요. 그럼 노래 한 곡 들으며 극적인 심리 마무리할게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라는 곡인데요. 심리 매뉴얼의 이민아 PD가 추천한 곡입니다. 오늘 함께 들었던 노래들을 우연히 길에서 듣게 된다면 심리 매뉴얼을 떠올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한다고 해요. 그럼 노래 듣겠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멘토 선생님, 3월부터 목요일마다 함께했던 심리 매뉴얼이 끝이 났는데요. 기분이 어때요? 심리 매뉴얼이 동안 여러분의 심리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1년의 시간 동안 아나운서로 활동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소라 씨 소감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심리 매뉴얼 도훈 아나운서랑 미나 PD랑 그리고 청취자분들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미나 PD는 꼭 멋진 PD 되길, 도훈 아나운서도 멋진 아나운서 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마지막으로 심리 매뉴얼의 이민아 PD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민아 PD입니다. 오늘이 심리 매뉴얼의 마지막이자 다음 미디어 센터에서 하는 마지막 방송인데요. 방송 준비가 힘들어 빨리 끝나길 바랬는데 막상 이렇게 마지막 소감을 말하려니 이상하네요. 그래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요. 반말로 해도 되겠죠? 먼저 항상 격려와 응원을 해준 우리 소라 국장님과 예슬쌤, 쿨언니처럼 멋있는 예희, 엽사로 웃겨주는 하얀 청포묵 같은 혜원이, 그리고 이젠 막내가 아닌 조금 늙은 동안 가빈이.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처음으로 이름 불러보는 도훈아, 지민아, 윤희야. 고생 많았지? 안 좋은 기억은 잊고 다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자. 또 인턴분들도 파이팅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심리 매뉴얼을 청취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하하. 이민아 PD 울지 말고 방송 마무리해야죠. 그럼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 그리고 기술의 이민아 PD 수고하셨고요. 전 신입 매뉴얼의 진행자 정소라. 이도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